엄마, 은호 희생시키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지은호가 고성희에 간 이식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하지만 이제 고성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들 우진과의 갈등, 남편 박진석과의 대결, 그리고 정신적 붕괴까지. 과연 고성희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온 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절대 내간 안 줄 거니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고성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나야. 어디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병원이에요. 검사 받고 있어요. 고성희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검사 잘 받고. 엄마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고성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는 시간이 없어.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해. 고성희는 다시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석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고성희는 급히 표정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할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희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박진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녁 식사 중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요즘 어때? 검사 결과는? 고성희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아직 기증자를 못 찾았어요. 박진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시간이 없다며? 고성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기증자를 찾았어요. 박진석은 놀랐습니다. 정말? 누군데?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진이 쌍둥이 동생이에요. 박진석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25년 전에 제가 입양 보냈어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딸이 있다는 말도 안 했잖아.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진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간 기증을 부탁한 거야?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박진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여보, 뭐라고 좀 해줘요. 박진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딸을 찾은 게 간 때문이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딸을 찾은 이유가 우진이 간 때문이냐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눈빛을 보면 알아. 고성희는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우진이를 살리려고. 은호를 찾은 거예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정말 미안하고 그리워지고.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고성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딸을 도구로 쓰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25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간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박진석은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당신이 하는 건 딸을 다시 버리는 거야. 이번엔 간을 빼앗고. 고성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우진이 살릴 방법이 은호밖에 없어요. 고성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건 한 자식을 살리려고 다른 자식을 희생시키는 거야. 고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은호를 사랑해? 아니면 우진이 때문에 필요한 거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못 자겠어. 생각 좀 해봐.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등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병원으로 우진을 찾아갔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보고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고성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우진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고성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호가 간 기증을 거부했어. 우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니? 우진아, 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은호를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은호가 너를 살릴 수 있는데 거부한 거야. 우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은호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25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간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은호가 제 쌍둥이 동생이라는 거 알았어요. 고성희는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성재 형이 말해줬어요. 은호가, 제 절친이었던 은호가 제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거요. 고성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해줬어요? 제가 은호랑 친구였다는 거 알면서.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은호를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엄마가 버린 동생이요.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은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은호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엄마는 널 잃을 수 없어.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은호 희생시키고 살고 싶지 않아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넌 살아야 해. 우진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전 은호 때문에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고성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전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엄마가 정신 차리셔야 해요. 은호는 엄마 도구가 아니에요. 제 소중한 동생이에요. 고성희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25년간 은호 없이 잘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간 때문에 찾는 거. 그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절 사랑한다면 은호도 사랑해야 해요. 은호도 엄마 딸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예요. 고성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도 은호를 사랑해. 고성희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 안 했어요? 왜 건강검진 핑계로 적합 검사를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은호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간 이식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전 다른 방법 찾을 거예요. 고성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제 가주세요. 전 혼자 있고 싶어요. 고성희는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진아, 제발.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고성희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등졌습니다. 남편도 딸도 이제 아들까지. 고성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은호를 버린 것, 25년 후회간 때문에 다시 찾은 것, 처음부터 거짓말로 접근한 것.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박진석은 아직 회사에 있었고 박성재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날 떠나고 있어.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가 할 말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장을 열었습니다. 소주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고성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은호는 꼭 설득할 수 있어. 꼭.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이러지? 식은땀이 났습니다. 공황 증세였습니다.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널 못 살렸어. 고성희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진의 시한부 시계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시간이 없어. 우진이가 죽어가고 있어. 고성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환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고성희는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살려줄게. 꼭 살려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박진석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을 보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죽어가. 박진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진정해. 우진이 괜찮아. 하지만 고성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안 괜찮아. 시간이 없어. 은호가 거부했어. 우진이 죽는다고. 박진석은 아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박진석이 아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 어떡해. 모두가 날 떠나. 너도 우진이도 은호도. 박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안 떠나. 여기 있잖아. 박진석의 말에 고성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안 떠나?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떠나.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아내잖아. 고성희는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고성희는 조금 진정됐습니다.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우진이가 뭐라고 했어?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이가 은호 희생시키고 살고 싶지 않대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대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도 알고 있구나.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진이는 몰라. 엄마 마음을 몰라. 박진석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진이 마음을 몰라. 우진이는 동생을 지키고 싶은 거야.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우진이가 죽으면 어떡해? 박진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은호를 강요하는 건 답이 아니야. 고성희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아내를 재웠습니다. 고성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진이 죽어가는 꿈, 지은호가 자신을 원망하는 꿈. 고성희는 땀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어.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한 걸까? 아들을 살리려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모두가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고성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성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우진과 지은호. 고성희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지은호를 입양 보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고성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나쁜 엄마구나. 한 아이를 버리고 다시 찾아서 또 상처 주고.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있고 절망적인 얼굴. 이게 나야? 고성희는 거울을 쳐다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넌 괴물이야. 거울에 비친 자신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자신의 모습이 따라왔습니다. 창문에 비친 모습, 휴대폰 화면에 비친 모습. 모두 똑같은 괴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어떡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든 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진이를, 내 오빠를 살려줘. 제발. 문자를 보내고 고성희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여러분,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박진석은 실망했고 아들 우진은 엄마를 거부했습니다. 고성희는 정신적으로 무너지며 악몽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마지막 문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까요? 우진은 정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고성희의 절박한 선택과 지은호의 마지막 결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